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릴 설명은 이제 TT2. 앞전에 올렸던 트레이닝 글러브를 가지고 윗벽 아랫벽 설명했던 거에 이제 이어지는 그거를 접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이 망가뜨리는 글러브들의 대표적인 글러브들이 막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인기가 많았던 글러브, BPG 45라든가 뭐 T9라든가 아니면 또 한때 가장 또 많이 사람들이 막 샀던 TT2, 이게 다 지금은 많이 풀렸지만 그때는 귀했던 글러브니까 45나 TT2 같은 이런 와이드 인지 가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가공이 길이 다 들어서 잘 길들여진 모양이에요. 제가 와이드 힌지를 설명했을 때 백핸드가 들어왔을 때 이 힌지 부분이 잘 잡히는 게 와이드 힌지입니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올리고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어요. 심지어는 막 이런 데도 잡힌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예, 아래까지도 잡힌다. 그래서 와이드 힌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트레이닝 글러브 윗벽 아랫벽 설명을 똑같이 해볼게요. 자, 보통의 통상적인 롤링스 글러브예요. 이 11반짜리 똑같은 거 일반 노멀 힌지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라에서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TT2의 각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보이시나요? 엄지의 각도가, 각도 차이가 훨씬 더 옆으로 가 있죠. 그럼 이런 글러브 같은 거는 가장 노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윗벽 아랫벽 잡히죠. 포구 지점 어디? 바로 이 아래 요 벽에 잡히죠. 왼쪽은 당연히 잡히는 거고 아래도 잡히고 여기도 잡히는 거죠. 그러면 TT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바로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보면 엄지가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럼 어땠죠? 이 아랫벽이 얕아요. 그래서 더 낑가지는 글러브의 형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힌지의 위치에 비해서 이게 반이 넓죠? 즉 아랫벽과 윗벽의 공간이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더 잘 잡힐 수 있게, 즉 아랫부분까지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 글러브가 바로 이 얕으면서도 와이드 힌지가 들어간 글러브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BPG 사원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이 가다와 또 와이드 힌지 어떻게 접목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TT2만 얘기를 한다면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엄지를 꺾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혀있는 글러브로 엄지를 꺾으면 바로 공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나? 눌러버리면 빠져버려요. 즉 아랫벽이 사라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TT2에서 엄지 많이 꺾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면 와이드 이제 바깥쪽이나 중간 지점이 아닌 안쪽으로 좁아져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랫벽이 사라지는 거죠. 이 와이드 힌지 개념은 밑에다 접목시키면 나중에 뭐 트레이닝 글러브 개념 밑에다가도 접목시키겠지만 M2 같이 힌지가 두 줄짜리냐 뭐 M8이나 002처럼 뭐 세 줄짜리냐의 그 차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즉 손바닥 아래쪽이 얼마큼 잘 잡히냐의 개념에서 와이드 힌지가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이 넓은 와이드 힌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공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어떡하냐? 여기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거를 하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와이드 힌지 기능을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못된 또 대표적인 예가 지금처럼 앞으로 나에서 손끝이 앞을 보게 되면 글러브가 열려있고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충분히 나오는 여기가 다 나오는 이 구조가 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여기를 휘죠 막.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좁은 포구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벽을 없애놓고선 넓게 만든다고 여기를 누르고 있어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갔을 때 안 보이죠? 들게 돼. 또 여기가 넓어지니까, 즉 어디죠? 내 관절과 상관없는 부분을 이렇게 깊게 불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검지를 꼈을 때 손끝이 여기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멈춰져요. 이 상태에서 공을 멈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르는 거죠. 그래서 담아요. 결국 글러브를 3분의 1 밖에 못 쓴다라는 거죠. 즉, 내 손의 끝에 힘이, 관절의 힘이 전달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연장선으로 길게 뻗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뭐죠? 코어, 검지중지를 눌러주면 잡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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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는 이런 형태의 글러브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못 쓰게 만들어서 길들였다고 파닥파닥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얘기는 나중에 제가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끝났지만 이제 야구 그 강좌가 새로 시작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야구랑 퍼포먼스 캐치볼 할 때 손끝이 앞을 본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을 접목시킨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손 동작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게 또 땅볼을 받는다라든가 숏바운드 캐치를 할 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강좌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맨손으로 공 잡는 스타일로 해서 박수를 치면 잡히고요. 잡힙니다. 눈 감고 해도요. 잡히고요. 잡혀요. 다 잡히는 글러브예요. 여기도 잡혀요. 예, 어디가 됐든. 근데 왜 보고 막 때리고 있을까요? 이러고. 우리가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이 여기가 아닌데. 우리가 공이 들어가는 입사각은 손가락 끝에서 손바닥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공도 안 빠져야 되는데 왜 오므려서 공이 빠지게 돌게 만드냐라는 거죠. 그게 내가 엄지 꺾고 새끼 꺾고 파닥파닥 하던 글러브, 즉 그렇게 했었을 때도 잘 그나마 좀 담기고 그나마 좀 멈춰주던 글러브를 쓰셨던 분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패턴에다 그걸 접목시켜 버리면 완전히 오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트레이닝 글러브 올렸던 내용을 본인이 갖고 있는 TT2 글러브가 있으시면 거기다 한번 접목을 시켜 보시고 이게 되는지부터를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태그를 해도 공이 빠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웹 중간,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휘어놓는 그 중간에 놔도 그 자리 그대로예요. 끝에 놔도 안 빠져요. 태그를 해도 빠지지 않아요. 그 모양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할게요.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즉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전 열심히 글러브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돼요. 하지만 저는 올바른 글러브질 손모양대로 공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실전에서 접목이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TT2 글러브로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가장 주의하세요. 또 빠지죠. 바로만 눌렀더니 빠지죠. 여기 접고 이렇게 하고 막 항아리 나팔꽃. 자, 이거 아니에요. 쭉쭉 뻗은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공이 잡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다 활용되는 게 올바른 TT2 글러브의 사용법 및 가공 및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